안녕하세요. 태국의 아침 7시에 인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외국에 나와 산지 20년 넘다 보니까 명절 그러면 아주 아련한 어릴 적 추억으로만 남아있는데요. 송편 본 지도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그 송편 사진 그림의 떡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너지, 돈 에너지, 내공, 생명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물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 덩어리이고 나름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고 양자 물리학에서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의 몸을 에너지로 바꾸면 수소폭탄 30개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사람은 에너지 진동수를 높일수록 행운이 오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행복한 느낌인데, 에너지 진동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울하고 슬프고 풀이 죽어있고 의욕이 없고 절망, 좌절, 몸 건강도 나빠지고, 어쨌든 에너지 상태가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적 에너지 상태, 이런 상태는 행동 반경도 줄어들게 되고 사람이 쪼그라들게 되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어렵고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도대체가 일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하신 분은 뭐라고 하냐면 성공하는 사람, 성공 못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왜? 내면 에너지 상태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에너지 진동수가 높은 건 어떤 상태인가요?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의 의식 레벨 도표를 보면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에너지 진동수가 낮고, 사랑, 기쁨, 평화 이런 상태는 에너지 진동수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는데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하셨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요구하셨겠어요? 항상 기뻐 안 하면 불행을 체험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항상 기뻐하는 기분 좋은 감정 상태는 에너지 진동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에너지를 항상 높여서 살아라 이 말이죠. 충만함, 행복한 느낌, 밝고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고유한 에너지 진동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에너지 진동수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일수록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공해서 돈 많은 사람도 에너지 진동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안 좋은 일들이 마구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로 꼬이게 되고 건강도 나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마구 끌어당겨져서 오게 되는데, 이런 조짐이 보이면 즉시 알아차리고 에너지를 빨리빨리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나쁜 일의 연속일 때는 오늘은 일진이 너무 안 좋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요. 에너지가 낮으면 자꾸만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에너지를 높여라.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을 보이는 과학이고 에너지 이동 법칙입니다.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는 것과 같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에너지 상태는 자석과 같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고 달라붙게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의 연속이고 몸도 아프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경험된다. 그러면 얼른 에너지 진동수를 높여야 합니다. 어떻게 높일까요? 무조건 기분 좋은 상태로 올려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를 알아차리는 즉시 바꿀 수 있습니다. 에너지 진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왜 안 써먹어요? 지금 당장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상대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에너지 상태를 봅니다. 에너지 상태를 보면 정확히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말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도와 꾸밈과 거짓을 마음대로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어렵지만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는 그 사람의 진실입니다.
밥을 먹으러 처음 식당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에너지 상태를 보면 아, 이 가게는 잘 되겠구나. 앞으로도 분점을 내서 확장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있는 건 그 점쟁이 무당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가게의 에너지를 보고 그 주인의 에너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읽는 그 감각이 깨어나신 분들은 이걸 감으로 알아요. 에너지 진동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에서 밝히고 있는 과학이고 인간 에너지 진동수를 요즘에는 수치화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의 의식혁명, 의식레벨 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의식 도표 검색해 보시면 의식 도표에 보면 아, 나는 지금 에너지 상태가 30밖에 안 되네? 아, 100이구나, 250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즉시 나의 에너지 상태를 바꿔야 나쁜 일들을 안 당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높여야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도 만나게 됩니다. 내 에너지를 높이지 않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냥 마음일 뿐이에요. 영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현실 속에서 종종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에서 에너지 상태를 바꿔야 현실도 바뀌게 됩니다. 내 존재 에너지는 무조건 항상 높여놔야 합니다. 어딜 가나 꼭 에너지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에너지가 낮고 남의 에너지를 낮은 상태로 떨어뜨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사는 걸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인생이 잘 풀리려면 에너지 높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이런 책들도 많고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참 좋은 강의도 많고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남의 도움 받지 않고도 지금 알아차리는 즉시 어머나 내 에너지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즉시 올릴 수가 있죠. 나는 에너지 높일 거야. 기분부터 바꾸고 감사로 바꾸고 이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나에게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것도 있구나, 저것도 있구나, 풍요 속에 있는 나를 느끼면서 그 에너지를 지금 당장 높일 수가 있는 일입니다. 에너지 주파수 파동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맑고 순수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꿀꿀해 보이고 에너지도 탁하고 사람이 뭔가 안 좋은 느낌 우리 모두는 단박에 다 알 수 있어요. 에너지 상태를 바꾸면 나를 보는 상대들이 이렇게 기분부터 좋아지고 사람이 매력 있게 보이고 무시할 수 없는 마음, 위로 올려다 보인다고 해야 되나? 사람이 좀 크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사람이 커 보여요. 매력 있게 보이고 아주 좋게 보입니다.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무조건 에너지 진동수를 높여야 합니다. 무조건 밝고 맑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에너지 진동이 떨어지게 되면 이상한 일이 생기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상한 일로 꼬여서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제 기분이 안 좋게 되죠. 그냥 그 물에 푹 잠궈져서 평생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유유상종, 에너지는 같은 것끼리 모이고 어울리고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좋은 일을 만나고 싶으면 에너지를 바꿔라. 잘 풀리기를 바라면 반드시 에너지 진동부터 높여라. 지금 당장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보세요. 안 바꾸면 인생이 절대로 안 풀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감사거리들을 찾아보면 무수하게 많아요. 기분 좋은 음악 듣고 몸을 흔들면서 춤도 춰보고 평소보다 행동하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 에너지가 쑥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에너지 올리는 2가지 방법 알려드렸죠. 내 에너지를 높이고 싶으면 상대방의 에너지를 기분 좋게 올려줘라. 그럼 내 에너지는 자동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때 확인되는 것은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나는 이미 있는 자네. 이미 있어서 줄 수가 있네. 그런 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에너지를 높여주는 습관은 내 에너지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올리는 두 번째에는 하루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5분, 10분 잠깐만이라도 내 내면을 향해서 내 몸 안으로 의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내 몸으로 의식을 집중해서 내 심장이 뛰는 것도 느껴주고 봐주고, 내 위장은 어떤지, 내 호흡 숨 쉬는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느껴주고, 특히 내 의식이 하단전 배꼽 밑에 가만히 고요하게 주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상대방의 에너지를 높여주는 거, 내 의식이 하단전에 가서 딱 집을 지키고 있는 상태로 자꾸만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내 존재의 에너지가 바뀌고 내 생활 속에 에너지가 바뀌는 것은 이렇게 질적으로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빙이 뭐죠? 돈을 쓸 때마다 나는 있구나, 그 있음의 상태에 집중해서 그거를 느끼는 거. 그런데 돈을 쓸 때마다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그 한 번씩 높이는 이거를 가지고 어느 세월에 에너지 진동을 높이겠어요. 그런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진동수를 확 높여주는 거, 이런 상태가 삶을 만드니까 이런 에너지 얘기를 하면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전자기장, 이 에너지 장은 자석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입니다. 그 자석에는 쇠붙이들이 막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내 에너지 진동이 높은 상태가 돼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그런 것과 관련된 사람, 일, 사건 이런 것들이 끌어당겨져 오고 붙어옵니다. 그리고 내 에너지 상태가 풀이 죽어있고 좌절감에 빠져있고 우울하고 지치고 쪼그라들어 있고 비참한 기분이고 막 이렇게 에너지가 뚝 떨어져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쇠붙이처럼 그런 것과 관련된 일들, 사건들, 사람들,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달라붙게 돼서 내 인생이 그렇게 현실로 펼쳐지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내면의 에너지 상태를 현실로 경험하는 게 인생이다. 이것은 과학이다. 요즘에 과학적으로 양자 물리학에서 이거를 다 밝히고 있잖아요. 하루 중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부정적인 상태에 내가 잠겨 있는지, 기분 좋은 감사 상태에 지속적으로 내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는지, 이 에너지 상태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 높일 생각은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냥 마음일 뿐이다. 현실의 변화는 에너지를 반드시 높여야지만 변화가 온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말씀드려 보면, 이 가족일지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랑 같이 사느냐 정말 중요한 일이고,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랑 사귀고 누구와 대부분 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런 문제가 되죠. 내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에너지 관리를 잘하고 있어도 내 에너지를 계속 떨어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 에너지를 높일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막 떨어지다가 죽음이 한 발걸음 사이구나, 일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지치고 만사 귀찮고, 에너지가 있어야 뭘 하고 싶고 뭘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면 정말 죽음이 한 발걸음 사이야.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몸은 아프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렇게 내 에너지를 자꾸만 떨어뜨리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뚝 떼너라. 일정 기간 동안 뚝 떼놓고 내 에너지부터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돈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돈 하면서 깨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 상태가 고갈이 돼버리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살 거냐 죽을 거냐, 이러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일도 안 돼요.
내면 내공 에너지를 열심히 쌓아서 올려놨는데 좀 살만하면은 에너지 뚝 떨어뜨려 놓고 또 아등바등 아주 피눈물을 쏟으면서 다시 높여놓으면은 에너지 뚝 떨어져 놓고 그러면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요. 사업도 안 되고 일터에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몸도 괴롭고 아프고 이 생명 에너지가 없으면 일단 의욕이었기 때문에 이 좌절감 쪼그라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뭘 할 수가 없어. 이 내공 생명의 에너지가 이토록 중요한데 이것은 나 혼자 해가지고는 정말 힘든 일인데요. 물론 혼자 있을 때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내공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건 그래도 그나마 쉽습니다. 방해를 안 받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부부 사이든 애인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어쨌든 형제 지간이라고 할지라도 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사람과 긴 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인생이 안 풀려. 일이 안 풀려. 이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를 높여놓고 봐야 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는 내가 먼저다. 내가 중심이다. 나를 살려놓고 봐야 되고 내 에너지 충만하고 내 행복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뚝 떼놔라. 일정 기간 동안 내 자신의 에너지를 올릴 때까지 좀 거리를 둬라.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터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손님들이 보통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오고 가고 골프와 관련된 분들이 오시는데 특별한 케이스가 한 분 있었는데 정년 퇴직을 하고 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뭐 태국에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오셨는데 와서 이제 이 한정된 공간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분은 참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상대방에 대한 통제 컨트롤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 오셔갖고 1년 반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야리야리한 연약한 여자가 이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통제 컨트롤 욕구가 발동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주 간섭을 안 하는 거 없이 오만 살림살이 다 간섭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라. 막 이제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고 막 이러면서 혼을 내가면서 이게 누구 일터인지를 모를 정도로 막 간섭이 심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반을 지내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제가 명상도 좀 게을리하고 안 하고 있을 텐데 에너지가 뚝뚝뚝뚝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지는 걸 제가 감지를 못하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방식대로 통제 컨트롤이 이렇게 안 되는 여자이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막 사건 사고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사건이 하나 터지고 두 개 터지고 그러면요 연달아서 사방팔방으로 막 우겨 싸움을 당하듯이 일들이 마구 터지는데 이게 이제 제 에너지 상태가 플러스 상태가 되면 그냥 수습을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힘이 있으면 그게 되는데 에너지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에너지가 뚝뚝뚝뚝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져 버리면 문제 하나 터지고 두 개 터지고 세 개 터지고 계속 가다 보면 이거 완전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아주 수렁이에요. 제가 그런 속에 한번 빠져 있다 보니까 돈 손해 보는 일은 저리 가라. 뭐 이상한 일이 터지면서 인연 관계가 꼬이고 막 배신당하는 일이 생기고 저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막 인터넷에다가 존경한다고 글을 써서 올리고 했던 사람도 막 순식간에 돌변해갖고 저를 공격하고 욕하고 막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정신이 버떡 들어서 제 자신을 관찰하고 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 그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정리를 하자. 그리고 환불해줄 사람들 전부 환불해주고 보낼 사람 다 보내버리고 문 닫아버렸어요. 사업체를 딱 문 닫고 들어앉아서 혼자 스윙을 하는데 제가 외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쫄딱 망해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그 자신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고, 명상을 한다는 거, 명상을 습관 들여서 늘 한다는 것은 내공 에너지 관리를 꾸준하게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관리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 명상을 잠시 쉬고 있는 그 틈을 타서 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호되게 한번 겪다 보니까 이 수행이 깊은 단계에 들어갔던 사람이 한번 추락을 해서 마이너스 에너지를 이렇게 겪게 되면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굉장한 큰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회복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런 그 경험을 실감나게 하다 보니까 와, 내면 에너지 평상시에 늘 부정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던 시궁창 속에 늘 빠져 있는 사람, 늘 부정적인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별 그 차이를 못 느끼는데 깊은 수행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외부 돌아가는 그 어떠한 일로도 그 깊은 평화로움을 깰 수 없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세월을 오랜 세월 살다가 그 깊은 수행의 단계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제는 됐다 하는 그런 참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한번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을 만한 아마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마이너스 에너지 상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얼만큼 힘들어 하는지 이런 것을 더 깊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얼만큼 좀 더 확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시시때때로 천사들을 보내줘서 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보니까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상처라거나 일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분들은 다 천사들이었구나, 나를 내 성장을 도우러 온 천사들이었구나 하면서 지금 굉장히 감사하고 그분들 뒤통수에 대고 매일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주고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됐으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에너지 상태에 그렇게 쫄딱 망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힘든데 그걸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돈 에너지도 먹고 사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돈 에너지인데 이 생명 에너지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업이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들을 겪으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이상한 일들을 겪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몸까지 아프고 이렇게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공 에너지 관리 제 경험담을 들으시면서 잘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아주 내공을 쫀쫀하고 충만하고 아주 탄탄하게 잘 관리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